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네 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곽영훈 대표,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한 번 하락을 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한번 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빅테크주와 반도체주에 좀 부담을 주는 형국이었는데요. 자, 이에 따른 오늘 국내 증시도 조금 타격을 피해가기 힘들까요, 곽영훈 대표님? 네,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증시 자체는 전일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일단 90일선을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간당간당한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좀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접근한다면 좀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개별주의 순환매가 활기를 띠고 있는 시장. 오늘도 개별주, 개별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골라오신 오늘장 네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베이스가 있는 종목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소 좀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적 베이스로 본다면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 쪽으로도 지금 중국 관광객에 대한 지금 중국 정부에서의 허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가 우리나라를 이번에 포함시킨 건데 어쨌건 이제 한국에 와서 쇼핑이라든가 유흥 그리고 덕질 관광이라든가 의료 관광 이런 또 성형 쪽 K-뷰티가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성형 이런 쪽으로만 봤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내과, 성형, 피부과, 건강검진, 정형외과, 탈모 등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좀 진행하는 진료 과목의 확대도 있었고요. 시술 증가가 좀 있죠. 그래서 소모성 제품 그리고 보톡스라든가 필러, 리프팅, 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더 필러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카지노, 면세점, 또 기존부터 실적이 좋았던 화장품, 백화점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것은 9월부터 벌써 8월 다 지나갔으니까 9월부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면세점이라 생각하고 있고 면세점 중에서는 호텔 신라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STX입니다. STX는 어떻게 보면 오늘 리뷰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제가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이벤트성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일에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물적 분할에 대한 그 확정을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확정시켰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요것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계속해서 이제 실적 베이스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업황 자체가 좋은 쪽을 봐야 되는데요. 제약 바이오입니다. 예,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JW 중의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견 제약사 중에서도 실적과 R&D 이벤트를 고루 갖추고 있는 중견 제약사로서 최선호주가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리바로제과 햄리브라 성장으로 인해서 이 기술력은 글로벌 임상 결과로 인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더 중장기적으로 이제 AI를 기반으로 도출된 후보 물질의 성과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태인데 이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파마의 기술 이전된 JW1602를 올해 하반기에 임상 이상 발표가 있거든요.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임상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그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맞고 참 보기 드물게 제약사로서 이렇게 실적과 R&D에 대한 성과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올랐지만은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좀 좋게 나왔었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 대한 더 투자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12단 HBM TC본드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반도체 후공정 시장이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뭐 2배 이상 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후공정 쪽이거든요. 이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가장 대장주가 한미 반도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보셔야 되고요. 뭐 굳이 후공정을 말씀드렸으니까 뭐 사이드로 전공정의 대장주는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SNS텍이다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호텔신라, 그리고 지난주 또 언급을 해주셨던 STX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또 한 번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JW 중계제약과 한미반도체 총 4종목 제시해 주셨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고민해 오신 4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S인데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6조 5,093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2,816억을 기록했습니다. 11년 만에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아마 이제 역시나 전력기기 쪽, 중전기 쪽에서 시황에 대한 호황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LS전선의 이제 고부가 해저 케이블이라고 초 HVDC, 네, 요거 관련돼서 설비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자회사 LSIND의 광 케이블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하는 거는 이제 옛날 LS 니코동 재련이죠. LS M&M이 고순도 황산 니켈 관련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계열사들의 성장성이 하반기에도 좀 꾸준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LS 엠트론 같은 경우는 북미 트랙터 수요 부진으로 실적이 좀 다소 부진한 부분도 있고, LS 전선이나 LS IND의 좀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리스크 요인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선과 일렉트릭 합계 수주 잔고가 상반기에만 6조 2천억으로 작년 5조 3천억을 넘는 수준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BHI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다시 친원전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원전 관련돼서 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스웨덴이 단계적으로 원전 폐기하겠다는 정책을 완전 뒤바꿔서 10기 원자로를 새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아주 최근에 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전력 생산을 원전을 통해서 2배 이상 늘려야 된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새로운 원자력 가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계속 조금 문제가 되자 지금 프랑스, 영국, 유럽 주요국도 모두 지금 다시 원전 회귀 정책을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가 원전 의존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기존 방침을 완전히 뒤집고 2045년까지 원전 6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된 그 수혜주가 저는 가장 원탑의 BHI라고 보고 있고요. BHI는 뭐 사실 상반기에 수주 잔고가 국내 42건, 해외 15건 합쳐서 총 57건, 이미 7,505억의 수주 잔고를 유지했고 2분기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억을 기록했고요. 매출단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1,961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에 들어간 원전뿐만 아니라 이 복합 화력 발전 설비에 들어간 페어레스 보일러의 글로벌적으로 기술력 원탑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도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8%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336억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44% 견조한 수익률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그 신규 R&D 쪽 기존 IC 소켓이 아니라
신규 R&D 개발 쪽 소켓 관련돼서 테스트용 소켓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후로 상당히 IT 기기의 R&D 과정에서 역시나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이 미세화에 걸맞는 그 소켓 수요가 테스트 소켓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도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이 삼성전자에서 공정 수율이 조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삼성 3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수요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XR, VR 기기 디바이스 이제 대중화됨에 따라 이거에 대한 점차 레벨업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의 좀 순매수세가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는 STI입니다. STI도 어떻게 보면 그 기간에서 이제 그 빈집, 기간이 거의 지금 매물이 거의 소화된 상태에서 빈집의 기간 빈집 처리에 대한 좀 접근 방식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HBM 그 차세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빅데이터 사용 증가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회사가 하는 장비 플럭스 리플로 공정 장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 갖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양한 섹터군에서 네 종목을 선정해 오신 만큼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집중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곽영훈 대표님, 어떤 종목 원픽 종목으로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STX에 대해서 리뷰 차원에서 원픽을 좀 선정을 좀 했고요. 어제 그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후로 이제 상한가가 가긴 했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은 내용적인 측면과 일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는 계셔야 되겠죠. 뭐 전일에 주주총회에서 STX가 물류해운 사업의 인적 분할을 확정을 했고요. 기존의 회사가 STX가 이제 두 개의 회사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기존 회사는 STX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 분할 자회사인 STX 그린 로지스인데요. 그린 로지스입니다. 가칭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물류 해운 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좀 진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할 비율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8대 2입니다. 정확하게 76.74 대 23.26대 1인데요. 그냥 8대 2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평적 분할이라고 해서 두 회사 다 상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회사를 다 각각 갖고 계시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언제냐면 신주 배정 기준일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회사의 분할에 대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결제 기준이니까 주말이 휴일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8월 29일까지는 매수를 해줘야만이 결제 기준에서 신주 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좀 매매 기준을 두 가지로 좀 나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할 거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뭐 이미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있을 때 좀 대응을 하셔서 다시 올라올 때 매매를 좀 매도를 해주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외국인들의 또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참고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너무 길게 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를 9월 1일부터 정지를 시켜서 신지 상장일이 9월 13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해서 한 2, 3주 이내에 전량당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량당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회사가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좀 내리기 때문에 분할 재상장 후에 한 2주 이내에는 전량당 처리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거래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STX 단기적인 목표가는 그럼 또 얼마까지 제시해 네, 주시겠습니까? 사실 목표가라는 게 큰 의미는 없는데요. 이제 손절가 18,000원 제한하는 거에 의미를 좀 두시고요. 목표가는 사실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2만 원이었거든요. 2만 원 벌써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2만 5천 원까지는 뭐 변동성에 의해서 슈팅이 가능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18,000원 라인 한번 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두 분이 같이 출연을 하셨으니까 두 분이 함께 또 지목을 해주셨던 종목 진성 TEC에 대해서도 조금 전략을 한번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보고 잠시 후 두 분의 진성 TEC 전략 추가적으로 살짝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HBM 수혜주의 한미반도체랑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STI입니다. STI 아까 외국인 순매수 말씀드렸고 이 리플로 반도체 공정 장비 양산 이미 진입을 기반으로 지금 당연히 이 그 AI 관련된 반도체 HBM 광대형 메모리 반도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 4세대용 HBM3 리플로 장비를 납품하는 STI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리플로 장비 관련돼서는 이미 그 시장 자체가 HBM 시장이 아마 올해 60% 성장하고 2025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하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무관하게 조금 STI는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한미 반도체랑 지금 이 스페타시스가 300% 넘게 상승한 거에 비하면 상승세가 상당히 좀 적다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돼서 이 재고 수준이 올해 4분기까지 좀 빠르게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업체에서 확인해 본 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러면 이 리플로 장비를 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프로텍하고 레이저셀 정도인데요. 그 회사랑 이제 공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열과 압력을 이용하는 리플로 장비는 STI가 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계속 미뤄졌던 삼성전자 평택 3기항 페이스 3하고 페이스 4에 대한 게 하반기에 대한 이 회사는 리플로 장비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앙약품 공급 처리 장비가 가장 앞단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페이스 3랑 페이스 4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정 장비 쪽에서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8.6세대향으로 매출이 또 하반기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 리플로 장비는 6월 달에 그리고 8월 달에 계속 연속적으로 수주를 받았고 그래서 이게 가장 그래도 제일 신성장 동력인데 리플로 장비가 2024년에는 현재는 50억에서 70억 규모인데 2024년 내년에는 한 300억 규모까지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CCSS는 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케미컬 생산 장비 납품하는 건데 요거는 하반기에 매출 인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연간으로는 보니까 올해는 이익이 좀 깨지지만 내년에는 한 480억대까지 영업이익 체력이 올라오고 내후년에 한 600억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단에서는 올해는 한 3,500억대, 내년에 한 4,600억대, 내후년에는 한 5,500억대까지.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그래도 연평균 한 20에서 한 30%까지는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현재 가격에 저는 오늘 또 장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한 4, 5% 조정이 나온 가격대, 그러니까 매수가는 한 24,500원 정도 아래 구간에서는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 24,500원 말씀드린 거는 외국인 최근에 산 평균 가격이 한 24,200원 정도 가격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600원이 주봉상의 단기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21,600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진성 TEC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캐터필러 굴삭기의 부품을 좀 수주하는 납품 업체로 알고 있는데 8월 들어서는 연일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고 그리고 또 주가가 좀 과하게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광물 채굴 수요 증가에 따른 건설 중장비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언제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재건에 따른 캐터필러의 어떤 수혜가 당연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터필러와 관련된
관련된 동사 같은 경우는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도 태국 공장의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원래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가는 컨셉이면은 빠졌을 때는 매수, 올랐을 때는 매도 이런 걸 반복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치 마시고 오히려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 때 뭐 추가 매수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아주 길게 보시고 보유하는 전략을 취한다면은 결국에는 수익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하락을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음직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의견에 김지훈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적극 동의하고요. 뭐 진성TC 펀더멘탈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캐터필러도 주가가 빠진 게 아니고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연간 한 2천억 이상 캐파 나오면은 6,500억대까지 매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역시나 많이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진성TC만 빠진 건 아니고 HD 현대건설기계, 두산박해 그다음에 이런 건설기계 쪽이 조금 다소 좀 그 소위 말하는 초전도체 수급의 쏠림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한 부분이지 펀더멘탈에 전혀 좀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네이처지에서는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추가적인 기사 내용이 나왔거든요. 과연 오늘 또 초전도체 관련주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은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좀 확산이 될지 여부 여러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그리고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